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박경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미국의 이 뉴스 채널에서는 하루 종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바로 허리케인 플로렌스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남동부 해안 상륙에 이제 임박을 했는데요. 현재 이 동남부 쪽은 벌써 바람이 많이 불고 상당히 흐린 그런 날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로렌스가 내일 오전에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강타할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건 플로렌스 그 한 가운데 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네. 눈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이 플로렌스의 바깥 부분은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권에 든 상태고요. 따라서 오늘 아침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도 막 올 것처럼 정말 시커먼 먹구름이 끼어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한 바람까지 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당초 이 플로렌스 태풍 같은 경우에는 4등급으로 시작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2등급으로 약화되긴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등급이 4등급이었죠. 근데 이제 그게 상륙에 임박하면서 등급이 3등급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5등급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어제 저녁에 3등급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 2등급으로 또 한 등급이 낮아져서 지금은 2등급입니다. 네. 그래서 3등급부터 4등급, 5등급은 이제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분류가 되고요. 2등급부터는 그냥 일반 허리케인으로 약화됐다라는 의미를 하는데요. 2등급으로 낮아진 이 플로렌스가 지금 상륙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등급으로 낮아졌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그렇죠. 전국 허리케인 센터가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플로렌스 풍속이 시속 140마일에서 지금은 105마일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허리케인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은 풍속이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네. 이 전국 허리케인 센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허리케인의 사이즈다. 네, 얼마나 네, 큰지 네. 그게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플로렌스 사이즈는 굉장히 크고요. 음흠. 그리고 또 속도는 느려서요. 사실상 엄청난 임팩트를 미친다는 분석이에요. 네, 네. 그리고 오히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보통 저희가 허리케인 생각하면 이제 바람이 문제라고 그게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허리케인의 이 폭우를 동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됐는데요. 이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일부 지역에는 40피트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얼만큼인 거예요? 이게 102cm예요. 그러니까 1m. 1m가 넘는 거죠. 참. 그리고 또 그래서 홍수가 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특히 강과 저지대 쪽에 엄청난 피해를 미칠 홍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밝혔습니다. 아주 큰 규모의 재앙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주택과 비즈니스 수만 채가 물에 잠길 수 있을 것으로 우려를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해안가에는 폭풍 해일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이가 13피트, 미터로는 4미터 높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플로렌스가 이제 내일 오전 중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남부에 이제 도달을 한 뒤에 조금은 남서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졸지아주 남부부터 네. 버지니아주 남부까지 어, 네, 그 지역들이 다 지금 영향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피해가 많이 없어야 할 텐데 이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170만 명이 이동을 했다. 지금 네. 대피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버지니아주 이 세 개 주에 100만 명 정도가 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실제로 이 세 개 주에 100만 명 정도의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그 이후에 15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지금은 170만 명의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대피령 내려진 곳 가운데 버지니아주만 좀 따로 놓고 보면 주민 24만 5천 명 정도가 대피했는데요. 이 지역에 한인들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네. 한 8만 명 정도 한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 한인들 중에서도 대피한 한인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플로렌스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남쪽으로 진로를 틀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따라 영향에 든 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주에 더해서 네. 이 조지아주, 그리고 메릴랜드주, 워싱턴 DC에도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대피령이 발령되진 않았지만 관련 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폭풍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 사는 인구 무려 1,0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폭우는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확대가 되면서 알라바마, 테네시, 켄터키,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지금 이런 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대피령하고 주의보가 한꺼번에 내려지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행렬들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네,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이 도로마다 정말 그 차량 행렬이 굉장히 많이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하이웨이를 일방 통행으로 바꿔버렸어요. 일방 통행이요? 네, 그러니까 이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으로 유입되는 차량은 없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네. 거다 보니까 굳이 반대편 차선을 놀게 할 수 없다. 너무 차량도 많고 하니까 일방 통행으로 바꿔서 이제 다 좀 조금은 더 빨리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각 주유소마다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차들이 가스 넣어야 하니까 네. 그렇죠. 가스 넣으려는 차들로 또 엄청난 혼잡을 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피소에 기본 물품은 있는데요. 그래도 마켓 가서 또 이런저런 물품 사기 위해서 마켓들 가는 주민들도 많았는데 지금은 보면 마켓 안에 선반들이 거의 텅 빈 상태더라고요. 네. 네. 또 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어차피 떠나는 거면 이왕 날씨 좋은 곳으로 휴가를 가자 해서 이곳 남가주를 찾는 그런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또 네. 여기까지 오시겠죠. 근데 어쨌든 뭐 여기까지 오고 뭐고 하다 보면은 지금 공항도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어젯밤 9시 이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떠날 예정이던 아메리칸 항공편 하나가 취소됐다는 소식 오늘 네. 모닝뉴스 2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동부 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1,000편이 넘는 항공편들의 운항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네. 이 항공편 정보 사이트 flightaware.com은 플로렌스가 상륙하는 14일까지 이제 전국에서 전국 공항들에서 취소된 항공편들을 집계해 봤는데요. 네. 그랬더니 모두 1,245편이 지금 취소가 됐더라고요. 엄청난 네. 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플로렌스가 접근하고 각 항공사 운항 계획을 확정하면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걸쳐서 훨씬 더 취소되는 항공편들이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겠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공항은 운항을 축소한 상태인데요. 찰스턴 국제공항, 잭슨빌, 윌밍턴 국제공항 등은 이미 폐쇄를 발표했습니다. 네. 또 이 그 샬럿 더글라스 국제공항 그것은 사실 동부 쪽에선 두 번째로 큰 공항이고요. 네.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허브라고 허브죠? 하더라고요. 네, 허브예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메리칸 항공에서 이미 12일부터 16일까지 운항 예정이던 565개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이번 그 플로렌스 허리케인이 큰 피해를 내지 말고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현재 그 경제적으로 피해 예상 규모가 나왔죠. 네, 네. 최대 200억 달러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가 재난 전문가 척 왓슨을 인터뷰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미 플로렌스로 10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최소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까지 경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무리 그 연방재난청의 FEMA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복구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예. 한 분이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노스캐롤라이나 살다가 허리케인 무서워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습니다. 아, 허리케인이 오면은 열흘 동안은 비즈니스 다 문 닫고 꼼짝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해요. 여기 캘리포니아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쓰셨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산다, LA 산다 그러면 아이고 지진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 네. 저는 지금
이곳 저 캘리포니아 LA에서만 지금 거의 50년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진으로 그동안에 인해서 사망자는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저 이쪽은 뭐 허리케인 또 토네이도 무슨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집 날아가고 뭐 하고 굉장히 피해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곳 캘리포니아가 지진은 조금 어쩌다가 가끔 흔들리긴 합니다만 여기가 낙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